순간순간 내리는 세 가지 결단이 운명을 결정한다. 이 세 가지 결단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무엇을 할지, 궁극적으로 어디에 공헌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정하게 한다. 만일 이 세 가지 결단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경험을 다듬기 시작하는 것이다. 운명을 좌우하는 세 가지 결단은 다음 물음에 대한 것이다.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잘 기억하라.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오늘을 있게 한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도 아니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도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운명을 결정짓게 될 그 일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지 상관없이 당신보다 더 큰 성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는 다르게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세 가지에 대해 결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드 로버츠는 자기와 같은 위치에 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로 결단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었다. 그에게 신체적 어려움은 단지 도전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 그는 모든 신체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자신을 온전히 바쳤다. 나는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확실한 능력보다 더 고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결정을 의식적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런 세 가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나이에 가라 증후군이라 부르는 삶을 살고 있다.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인생의 강물에 뛰어든다. 얼마 내려가지 않아서 그들은 여러 가지 사건, 두려움, 도전 등 이런저런 일에 맞닥뜨리게 된다. 그들은 더 큰 강으로 들어가는 분기점에서도 어디로 가길 바라는지 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은지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냥 물줄기를 따라 흘러갈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 휘둘리는 집단의 일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렇게 무의식적인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고 요동을 치는 소리에 놀라 깨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바로 몇 미터 앞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음을 발견하지만 배를 강변으로 저어갈 노조차 갖고 있지 않다. 그제서야 아 하고 한탄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은 물과 함께 폭포의 낭떠러지로 추락한다. 때로 그것은 감정의 추락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추락 또는 경제적인 추락이 될 수도 있다. 당시에 어떤 도전을 맡고 있었더라도 상류에 있을 때 더 나은 결단을 내렸다면 그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거세게 흐르는 강줄기에 빠진 채로 흘러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친 듯이 노를 저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원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좋은 결단을 내릴 계획을 짜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두뇌는 이미 결단을 내리는 내부 회로를 가지고 있다. 이 내부 회로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작용해서 우리의 모든 사고, 행동,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순간의 유쾌함과 불쾌함을 지배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 마음속 과정을 통제하는데 대부분 무의식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 겁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내부 회로 또는 내부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부모, 친구, 선생님, 텔레비전 광고, 그리고 크게는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내부 시스템은 5가지 요소로 나뉘어 있다. 핵심적인 믿음과 무의식적인 기준,
인생 가치관, 자신이 참고로 삼는 판단 근거, 스스로에게 던지는 습관적인 질문, 순간순간 경험하는 감정 상태 등이 그것이다. 이 5가지 요소들의 조합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멈추도록 하고 미래를 기대에 찬 마음으로 맞이하거나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하게 하고 사랑받고 있다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성공과 행복의 수준을 결정짓게 만든다.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정당성을 제공하거나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이 5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를 바꾸기만 하면, 즉 핵심적인 믿음과 기준, 가치관, 판단 근거, 질문, 감정 상태 가운데 어느 것이든 관계없이 아주 강력하고 측정 가능한 변화를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원인과 싸우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식하고 있다면 그 진짜 원인은 음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치관 또는 믿음과 관련된 문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배워서 과거의 조건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지배받고 살기보다 그 의사결정 체계를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과 일치되도록 간단히 바꾸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신나는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면 동업자들, 배우자, 그리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 체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흥미진진한 행동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정말 반가운 일은 언제든지 의식적인 결단에 의해 이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프로그램이 현재와 미래까지 지배하도록 허용할 필요는 없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체계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새롭게 만들어 원하는 인생 계획에 따라 자신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시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더라도 그것은 또 하나의 전진이기 때문에 나는 용기를 잃지 않는다. 결단의 힘을 진정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한 가지 방해물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결정을 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다. 살아가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종종 일을 망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옳은 결정만 내렸던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다. 또한 앞으로 항상 옳은 결정만 내릴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항상 여유 있게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에서 배우고 앞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성공은 항상 좋은 판단의 결과이고 좋은 판단은 경험의 결과이고 경험이란 가끔은 잘못된 판단의 결과임을 기억하라. 나빠 보이거나 고통스러운 경험도 때때로 가장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성공하면 파티를 한다. 실패하면 곰곰이 생각하고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자신을 학대하거나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놔둘 게 아니라 실패해서 배우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개인적인 경험 못지않게 중요하고 귀중한 것은 역할 모델, 즉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이다. 역할 모델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 험한 급류를 항해했던 사람, 뒤따를 수 있는 좋은 지도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재정적인 분야, 부부관계, 건강, 직업 등 모든 면에서 역할 모델을 가질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겪어야 할 힘든 기간을 줄여주고 추락을 피하게 해줄 수 있다. 강을 홀로 여행하면서 중요한 결단을 스스로 내려야 할 때가 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 배우려고만 한다면 더 나은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 곧 결정적인 차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성공적으로 그 시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아주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성공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준다면 아마 우리보다 형편없는 결단을 더 많이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줄 것이다. 세미나에 온 사람들은 가끔 내가 이 기술을 완전히 익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묻는다. 나는 얼마나 걸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습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10번씩 연습했다면 하루에 10달치의 경험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금방 기술을 익히게 될 테지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원래 타고난 재주가 있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3번씩 다른 사람들에게 강의하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기 때문에 뛰어난 대중 강사가 될 수 있었다. 내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48번의 강의를 1년 동안 하는 반면에 나는 2주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2년치 경험을 하는 셈이다. 그리고 1년에 10년만큼 성장하는 것이다. 내 동료들은 그런 나를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는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술을 익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내 강의가 모두 훌륭했느냐고?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경험에서 배웠고 계속 발전해서 나중에는 어떤 규모의 강당이든 들어가서 그들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은 확신히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든 관계없이 한 가지는 장담할 수 있다. 만일 인생의 강줄기를 타고 있다면 곧 몇 개의 바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바위에 부딪혀 가라앉게 될 때 실패했다고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 바로 그때 인생에 실패란 없다는 말을 기억하라. 인생에는 단지 결과만 있을 뿐이다. 만약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거든 그 경험에서 배워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릴지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 우리는 길을 찾거나 아니면 만들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행복을 보장하는 중요한 결단은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다음의 상황을 충족시키기만 한다면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다. 반드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결정한다. 과감하게 기꺼이 행동을 취한다. 무엇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알아낸다.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주어진 것을 활용해 방법을 바꿔가며 계속한다.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최고 성공 공식의 단계들을 밟은 사람들이다.